자,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킥스모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킥스모터입니다. 지금 11시입니다. 11시 물건 픽업한 시간이 11시. 성산동에서 안산 선부동 가겠습니다. 성산동에서 안산 선부동. 원래 하나 갖고 출발하지만 휴가철이라 또 하나 갖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산대교 건너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로드길 쪽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성산대교 반대 방향으로 올라탔습니다. 다리 올라타서, 제가 원래 다리 올라타면은 버리는데 오다도 하나만 찍었고 휴가철이라 일도 없고 그래서 요거라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욕심에 찍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 앞에 보이는데 지금 다리 공사한다고 옆으로 잠깐 우회도로 만들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저기 딱 올라탔는데 올라타서 내려오는 길에 오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아까워서. 휴가철인데 생각보다 길이 별로 안 밀리네. 여기 성산대교가 서해안고속도로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 시내에는 차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 올라타면 꽉 막히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전이라 그런지 아니면 좀 벌써 많이 빠져나가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한가하네요. 마포 상암동에서 시흥시 장현동 가지고 왔습니다. 시흥시 장현동. 자, 픽업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신호 없는 데서 쭉 와서 기회를 안 밀려주고 그래가지고 고맙게도 신호빨도 잘 받고 그래서 오다 찍고 9분 걸렸네요. 9분. 원래 희한하게 다리를 건너면 멀리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다리를 건넜다가 다시 다리 건너서 뒷바퀴 하는 게 좀 제 머릿속에는 멀리 뒷바퀴에서 오다 찍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잘 안 찍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차 좀 한가하고 신호 잘 맞아서 한 10분에 왔으니까 그냥 한 20분 정도에 픽업한다고 생각하면 올만한 거예요. 저만 안 하는 거지. 자, 상암동 픽업했습니다. 시흥시 장현동 가는 거. 주소 찍어보니까 시흥시청 바로 옆이네요. 시흥시청. 자, 픽업하면서 약간 병맛 같은 짓을 좀 했습니다. 우리 퀵 업체 여자 실장님인지 아무튼 퀵 사무실에 전화해서 연명 떨었는데 죄송합니다. 안 보시겠지만 일단 저 혼자라도 사과를 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그 PD의 착지 정보를 눌러놓고 9층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약간 못 알아들으셔서 결국은 얘기를 해서 보니까 저기였습니다. 시흥시 도착지 번호가 출발지에 있어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전화 받으신 분은 뭔 상황인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출발지 핸드폰 번호는 거기 착지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밑에 일반 번호가 있어서 그 대표 번호 같았는데 일단 거기를 전화를 했더니 그건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제가 전화까지 다 했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실수로 이렇게 앞뒤로 잘못 올려놓고 아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난 통화까지 했는데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겠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 그리고 딱 끊었죠. 살짝 짜증이 날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끊고 저도 제가 전화를 끊으면 다시 한번 보는 습관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시죠.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통화 목록을 봤죠. 이 핸드폰 번호가 아니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시나 그랬더니 핸드폰 번호로 걸긴 걸었는데 했더니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찍힌 게 없는 거죠. 핸드폰 번호가 찍힌 건 없고 일반 번호만 있고 031로 돼 있는 번호 하나 있고 딱 직전에 전화한 거고 이제 픽사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전화 오면은 그냥 사실대로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그 도착지 정보까지 있어가지고 도착지 정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다시 출발지로 안 바꿔놨나 봐요. 출발지 전화했더니 저는 이제
도착지를 눌러서 도착지에 전화를 한 거죠. 멍청하게. 그리고 출발지 전화번호 잘못됐거나 큰 소리 땅땅 치고 그 1, 2초 만에 바로 감이 와서 얼른 이제 출발지 핸드폰을 눌렀죠. 이미 통화 중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전화 안 하고. 어차피 킥사에서 전화해 줄 거니까. 전화해가지고서는 그 사람 핸드폰 번호 맞다고 이제 목소리에 이제 좀 짜증이 많이 섞이셨죠. 날도 더운데.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했으니까 나올 거니까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에이, 참 웃긴 게 보통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화 통화하면서 통화기록 확인 한 번만 해보면 될 텐데 그럴 때 왜 이렇게 그런 것도 안 하고 우겨지나 몰라요. 멍청하게. 아무튼 병맛 같은 짓 하고 픽업하고 나왔습니다. 시흥시 장현동 주고 안산 선부동으로 가겠습니다. 11시 27분이네요. 11시 30분. 가는 동안 일도 없고 말도 한마디 했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나 한번 해볼까요? 맨날 일하는 것만 올리면 재미없으니까 할 말 있을 때 그냥 사적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 아마도 이 영상 바로 전 영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전 영상인지 전전 영상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영상을 빨리빨리 이렇게 못 올리니까 그 날짜랑 제가 올리는 거랑 텀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점, 그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그 날짜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게. 이 전 영상, 제가 말씀드린 영상은 저기에요. 평택 내려가다가 영상 끊겨가지고, 제 얼굴로 마무리한 영상, 그때, 그 얘기인데, 이제 돈 못 받은 얘기, 돈 못 받은, 결국은 받았지만 이제, 돈 받는 것 때문에 이제 있었던 일, 그 얘기 말씀드렸던,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누구나 내가 받은 돈 못 받으면 다 예민하긴 하지만, 제가 돈 못 받는 거에 뭐라 그래야 돼, 요즘은 그런 걸 이제 다 트라우마라 그러나요? 트라우마랑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그런 강박 같은 게 되게 심해요. 그 전에 제가 20살 때부터 오토바이 타서 지금 40살이니까 20년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5년 정도 다른 일을 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오토바이 타는 일이고 사회적인 인식이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결혼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그냥 뭐 딱히 다른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팔았어요. 그냥 팔고 뭐 일이야 구하면 되지 이제 그 생각으로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공익요원 끝나고 1년 정도 연애하다가 바로 결혼했는데, 그때 공익요원 끝났을 때는 공익요원 하던 시절에 공익요원 끝났을 때는 그때는 CBR 600에 V3 가지고 있었어요. BT에 나왔던 거 그 다음 세대, 그 뒤에 브레이크 등 조금 틀린 거, 네모난 거에서 약간 둥글둥글한 걸로 그거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2대를 탔었는데, 거기다가 용산에서 일하니까 공익요원 할 때 이제 짬밥 생기기 전에, 레벨 올라가기 전에 선배님들한테 이제 미움 산 거 이제 조금씩 삭혀지고, 미운 털이 하나 두 개 빠지면서 이제 허락 받았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허락 받으면서 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우체국 그 훈련소 들어갈 당시에는 옛날 CB2 가지고 있었어요. CB400이라 그러는 거, CB2라 그러는 거, 옛날 거. 그거 가지고 있다가 뭐 돈도 없으면서 이제 샀습니다. CBR 600F를 F3를 샀어요. 거기에다가 짐바지를 올렸습니다. 짐바지, 저 파란색 짐바지 있죠, 큰 거. 용산에서 일하니까 그렇게 짐대를 달고 다녔어요. 짐대 달고 다니는데, 그게 안에 뒤에 차대가 동그란 파이프 차대인데 잘 부러져요, 짐 실으면. 옛날에 그 국산 오토바이로는 효성 엑시브, 저 타던 시절 엑시브 있죠, 요즘 나오는 거 말고, 앞에 눈알 2개 달려가지고
그 스즈키 GSXR 같이 생긴 거, 옛날 엑시브. 그 엑시브도 똑같이 차대가 잘 부러져 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늘은 그 철근 있죠, 철근 넣고 용접해 놓고 그랬습니다. 또 부러지니까 용접하면. CBR 600F도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타다가 2번 사고 났나? 그 제가 이제 북악 터널에서 이제 발라당 해가지고 이제 뭐 어깨에 뼈도 부러지고 그랬다는 말씀 드렸을 때, 그때가 이제 2번째 차인데 첫 번째 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종강 나가지고 버리고 이제 다시 또 똑같은 걸 사가지고 거기다 짐대 올려서 일하다가 뛰었어요. 차대 부러져서 용접해놓고 그 공인용 끝날 때쯤입니다. 끝날 때쯤에는 짐대를 띄고 그때 한 60만원 정도면은 VF를 샀었어요. VF. 그래서 제가 VF를 그냥 싫어했는데 뚱뚱해서 그나마 엑시브가 조금 더 두껍고 전 투박한 스타일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VF가 별로 멋이 없고 안 이뻐가지고 엑시브만 타고 그랬었는데 VF를 샀습니다. 이제 부대를 가질라니 돈도 없고 그래서 60만원짜리 사가지고 짐대를 거기다 옮겨 놓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용산에다 갖다 놓고 저 CBR 600은 출퇴근했어요. 이제 우체국 갈 때 출근할 때 타고 끝나서 이제 용산 갈 때 얼른 가서 거기에서 이제 VF로 일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좀 늦더라도 사무실에 세워놓고 다시 CBR 600으로 갈아타고 가고, 아주 일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돈 버는 일 말고 이런저런 귀찮은 일 만들어서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타다가 공익년 이제 막 끝나고 저희 집사람 사귄지 그때가 200일이었나 400일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뭔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기념일이라서 사장님께서 그때가 여름이라 한가했는지 아니면 오후였는지, 저는 오전인지 막 점심시간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때 이제 그 강북 쪽으로 3개인가 4개 딱 차고서는 출발했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서는 이거 끝내고 너는 일찍 들어가라, 오늘 좋은 날이라니까.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3개 다 싣고 하나 내려줬나 그런데 해화동 로터리에서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병원에서 같이 입원해서 보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얘기가 엄청 딴 데로 샜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토바이를 안 탔어요. 나면서 병원에서 저 어깨에 또 쇠구불 뼈 부러져가지고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할 때쯤에 이제 퇴원해서 좀 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는 이제 고쳐놓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형이 합정동에 퀵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상황 볼 사람 좀 구한다고 그래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왔다 갔다 야, 그 형이 구한된다, 너 가서 해라, 어차피 지금 바로 오토바이 못 하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VF는 또 거기도 또 다른 데랑 같이 사무실을 합쳤었는데, 거기 계신 분한테 제가 샀던 가격에 똑같이 이렇게 넘기고 운 좋게, 그래서 그것만 타다가 거기도 관뒀어요. 이제 뭐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래서 관두고서는 이제 마지막 무리를 합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 꼬셔가지고 이제 나 이거 좀 사자 해서 그때 CBR 900을 샀어요. 900을 CBR 900을 이제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짐바지 하는 거 말고 잠깐 다른 일 했었습니다. 의외로 오토바이 타고 다른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일 했냐면, 제가 20살 때 종로 낙원동에서 맨 처음에 일했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형이 이제 형님이죠. 형님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데, 이제 그 형도 계속 일하시다가 그 시내는 그
요즘은 종이신문 잘 안 찍어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기 신문사에 그 신문에 광고 들어가잖아요. 광고 필름, 저기 충무로에서 출력소에서 나오는 거, 그것만 한 4시에서 5시 되면 우르르 나와요. 한 4시, 4시부터.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4시부터 한 6시, 늦게까지 해봐야 6시 반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거 그냥 월급제로, 월급은 이제 얼마 정해진 게 아니라 건당 얼마, 어디에서 어디 그 운임 요금 계산하는데, 그거 이제 월급으로 받는 월급제. 그 얼마에 계약한 월급제가 아니라 그냥 월로 받는 월급제. 그걸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형이 승급하시면서 그 형은 이제 책상에 앉으시게 되고, 제가 그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12R 900 가지고 뒤에 옛날에 그물망 있죠, 그물망에다가 필름통, 미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검정색 길다란 통 어깨에 크로스로 외는 그런 거, 그거 그냥 이 뒷자리 텐점 좌석에다가 그물에다가 해서 대각선으로 껴놓으면 안 날아가더라고요. 한 200km 달려도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충무로에서 그것만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좀 이따가 결혼해서 그냥 오토바이를 그냥 팔았어요. 아무 계기 없이. 말이 너무 딴 데로 흘러가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이제 죄송하단 말 잘 안 할게요. 어차피 행서수선하니까. 그래서 팔았어요. 그냥 특별히 다른 일 뭐 할 거 없이 그냥 팔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잠깐 일도 다 관두고 놀면서 결혼했습니다. 돌면서 일 안 하는 도중에. 게다가 아무래도 어른들 걱정도 하시고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팔았어요. 그냥 팔았어요. 그래서 그냥 팔고, 지금도 아직도 아까운데, 뭐 지금은 뭐 그런 거 쳐다도 안 보는 화석 오토바이지만 굉장히 동경심이 있던 거라 팔고서는, 그냥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게 있을 시절이 아니니까 뭐 벼룩시장 그런 거, 그 신문 길거리에서 벼룩시장 파랑새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봤어요. 저희 집 근처 구역, 은평구 쪽, 마포 서대문 은평구 쪽 일 보다가, 아무래도 그 전에 오토바이 타고 그랬으니까 운전 쪽으로 조금 눈이 더 쉽게 가죠. 쉽게 가고 눈도 빨리 가고. 그래서 집 근처에 은평구에서 양곡 배송 기사 구함, 그런 문구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쌀 배달 하겠지. 이제 우리가 아는 쌀 배달은 이제 흔히 시치백에다가 이제 그 동네 쌀집에서 주문 받으면은 가정집에 쌀 한 포 두 포 배달해주고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큰 쌀집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무슨 컨베어 벨트가 한 몇 미터죠? 15m짜리인가? 15m짜리도 잘 없대는데 7m짜리인가가 제일 많대는데, 하여튼 엄청 긴 거, 1톤 차 길이만큼 되는 거, 그런 거 있고, 쌀이 한 거의 1000포, 쌀 작곡 다 해서 1000포 넘게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장사 엄청 잘 되나 보네 했더니 가서 보니까 도매하는 데더라고요. 도매. 시티백으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1톤 차 뭐 .4 그런 데다가 쌀 가득 싣고 도매 납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쌀집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그런 데 도매하는데,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네, 가서 쌀 메고 다녔습니다. 쌀 5년 동안 한 2년 3년 동안은 거기 사장님 밑에서 계속 일하다가 중간에 또 한번 다쳤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쳤던 일도 있고, 그래서 쉬다가 이제 또 치료받고 쉬다가 또 다른 데서 잠깐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 양곡 쪽에 일을 했습니다. 양곡. 옷이 아니라 쌀 잡고 도매하는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그런 납품하는 사람들 영업사원이라 그러잖아요. 영업사원. 저는 잘 몰랐어요. 영업사원들 다 월급쟁이인 줄 알았는데 저만 그랬더라고요. 그 집만. 또 그냥 쌀집들도 그냥 월급제 직원이 있고, 또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는 기본급에
그 자기 실적 인센티브 받아가는 그런 영업사원, 그런 식으로 일하는 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 그냥 월급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마트 사장님한테 한번 대놓고 욕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 들어서 알았고,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월급 받고 발주 들어오면 사장님이 그 거래명세에서 써주잖아요. 그냥 장기라 그래요. 장부 써주면은 어디 마트 어디 쌀지 뭐 어디 해가지고 뭐 무슨 쌀도 여러 가지니까 뭐 무슨 쌀 뭐 20kg 몇 개, 10kg 몇 개, 뭐 잡곡은 뭐 가마니로 몇 개, 뭐 소포장으로 몇 개, 그렇게 해서 우리 오다 차고 코스 짜듯이 코스 짜가지고 차에다 실어서 배송 나가서 끝나고, 돈 주면 돈 받아다 수금 받아다 갖다 주고, 안 주면은 뭐 미수라고 영수증에 써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냥 차 놔두고 퇴근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일 했는데, 이제 악의적으로 뭐 그런 유통업계 쪽에 계셔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악의적이라 그러는지 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의뢰 입장이니까 물건 대는 사람들이 의뢰 입장에서는 악의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수를 깔아놓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목 잡아놓고 자기네들한테 약간 자기네 발밑에서 물건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업을 다녀보면, 저는 영업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성공한 적은 없었는데, 영업을 다녀보면 이제 영업을 다녀보면 얼마 깔아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점장님들이나 뭐 마트 사장님들이나 대부분 조금 큰 데는 사장님까지 가지도 못해요. 점장님 계십니까 해가지고 이제 점장님이랑 얘기하고 그러는데, 얼마 깔아줄 수 있는데 200 깔아줄 수 있어요? 500 깔아줄 수 있어요? 그런 데 되게 많습니다. 뭐 또 반대로 물건 받으면 그때그때 무조건 완불 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가지가지죠. 뭐 장사하는 방식이 틀린 것 뿐이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잘 안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 받은 거 물건값까지 자기가 한두 번 다 써버리면 지가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장사 잘 되는 거는 딱 확실한데, 다 거기 물건 갖다 주다 보면은 장사 잘 되는 건 확실한데, 이것들이 지네가 먼저 쓰다 보니까 줄 돈이 없어서 쌀 받아서 아이스크림 주고, 아이스크림 받아서 과자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몇 군데. 아주 그냥 악질, 성격들도 안 좋고 아주 교양도 없고 좋은 말로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몇 군데 계속 수금이 안 되면, 그 원래 영업사원들은 기존에 있던 거래처들도 이제 영업사원으로 들어가면, 야 이거 네가 관리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금도 알아서 좀 받아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잘 모릅니다. 그런 식의 영업은 안 해봐서. 월급쟁이 납품사원 식으로 거의 그 시간에 일해서. 그래서 저는 영업에 압박 같은 건 없었어요. 영업에 압박 같은 건 없었고, 처음에는 이제 거의 막판에 좀 그런 분위기긴 했는데, 뭐 이제 장사가 안 되고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사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선 좋은 기억이 많아서 나쁜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뭐 나쁜 기억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 미수가 깔리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되면, 그 정도만 돼도 사장님이 말 안 해요. 크게 말 안 합니다. 어차피 5톤차에 뭐 산지에서 올라올 때 5톤차에 20kg짜리가 430개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돈이 뭐 하나에 35,000원이라고 해도 계산하면 굉장히 많죠. 큰 돈 몇천만 원이 그냥 마진은 굉장히 적은데, 일단 덩어리 값 자체가 크기 때문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서 200만 원 깔려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뭐 명절 때라든지 뭐 딱 그런 게 있죠. 명절 때 햇살 나왔을 때 막 평소 때보다 2~3배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지 때는 팥을 엄청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뭐 복날에는 찹쌀 뭐 그런 거, 녹두 그런 거 막 많이 받고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확 땡겨 놓고서는 수금이 안 되면 금방 1000만 원까지 쌓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사장님이 야 수금 결제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얘기 한 번 더 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장님도 답답하니까 짜증내시더라고. 야, 거기 입금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막 답답하니까 좀 소리도 좀 지르시면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저도 이제 조금씩 뭐라 해야 돼, 스트레스가 좀 쌓였죠. 그러면서 거래처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었어요. 또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판매 동향 같은 게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매하는데도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생각하고 또 다른 쪽으로 벌리고 그래야 되는 그런 과도기 같은 시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인센티브도 없이 월급 받으면서 수금의 압박을 마지막에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겠죠. 제가 느끼기에 네가 가는 거래처 돈도 하나 수금도 하나 또 잘 못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좀 그런 식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솔직한 말로 짜증도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상암동에서 광명까지 왔네요. 말하다가 내비가 가르쳐주는 지름길 지나쳐가지고 아까 고척동으로 빠졌어야 됐는데 지나서 광명시청으로 앞으로 왔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출발하기 전에 막 돈 확실히 확 다 받고 출발한다 그러고 또 나갔다 들어서 또 못 받고 중간에서 완전 코피가 뭐예요? 완전 새우등 터지듯이 그냥 중간에서 앞뒤로 그냥 때려 맞고, 거래처 가서는 뭐 이렇게 빡빡하게 그러냐고, 네가 수금 받아가지고 네가 인센티브 받는 거냐고 막 그런 소리까지 하는 그런 사장이었어. 되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사람 아직도 나쁘게 생각합니다. 사장 삼형제가 하는데 다 똑같았어요. 그나마 하나는 좀 낫는데 난 부분이 있는 거지 성향은 다 똑같았습니다. 종부리듯이 하는 그런 사람. 그 영업 물건 납품하시는 분들 딱 어떤 성향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일 가기 싫은 집, 떨어져도 되는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생기는 그런 집이었는데, 또 들어가면은 못 받았다고 와가지고 너 그거 받아오라니까 왜 못 받았냐고 그렇게 해서 혼내고, 그때 막판에는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관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겸사겸사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 시기에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오른손 손목이 한번 빨려 들어가가지고 손목 바로 위에가 부러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신경이 눌려서 구겨졌었는데, 요거 수술해봐야 안다고, 뼈가 요렇게 옆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밀고 있어서, 개방골절은 아니고 안에 옆에 틀어지니까 안쪽에 있는 뼈가 신경, 우리 왜 이렇게 손 누르면은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묵찌반 장난하듯이 신경 눌러서 그렇게 눌려서 이제 주먹 젖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3개가. 요거 수술해서 뼈 다 붙고 움직여 봐야 한다. 처음에 손가락 한두 마디는 기부스 밖에 나와 있으니까 요건 됐고 이제 붙으면서 계속 움직여 봐라. 뼈 붙기 전에 계속 움직이라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튼 그러면서 관두게 됐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뭐 때문에 관뒀었는데, 하여튼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집은 한 3번 정도 관둔 것 같네. 아무튼 그래서 관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일하면서 거기에 그 쌀 갖다 주는 정미소 사장님, 용인에 계신데, 그 사장님 알아서 어떻게 하다가 뼈 붙고, 그 사장님이 또 소매 가게를 하나 낸다 그래서 도매도 하면서 좀 같이 해볼래 해가지고 콜 해서 가서 저 용인 배감면에 있는데, 용인 배감까지 가서 정미소 일도 배워보고, 정미소 쌀 도정하는 것도 배우고, 포장하는 것도 해보고, 지게차는 안 몰아봤어요. 겁이 많아서. 뭐 파레트 포장도 해보고, 뭐 2.5톤에다가 톤백이라 그러죠. 톤백. 그 엄청 큰 거 있잖아요. 1톤 들어가서 톤백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벼 사러 다니는 것도 해보고, 곡주들한테 논에 가서 벼 사는 것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때 할 때 그 수금의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수금의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돈 못 받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돈 안 주는 사람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때 악의적으로 이렇게 미수를 깔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일이. 그리고 그 영업사원들은 다 월급제가 아니고 인센티브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다니던 구역에, 그러니까 제가 월급쟁이니까 물건 납품가를 제가 정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납품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단가 조정도 할 겁니다. 좀 내려줄 수도 있고 올려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솔직히 조금 못 파는 데는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야 되니까, 물건이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적으니까 마진을 뭐 단 500원 1000원이라도 더 받을 거고, 잘 파는 데는 박리담회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내려줘도 이제 좀 더 남고 적게 가는 데보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해가지고 자기 알아서 기본급에 자기가 갖고 가게 그렇게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가 봐요. 그런 분들이 또 마트 차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거래처가 하나 생기면 그 새끼들이 많이 쳐져요. 새끼 까줍니다.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뭐 친구가 하거나 뭐 아는 사람이 하거나, 그 이제 자기네들끼리 연락하고 같이 물건 나눠받고 그러는 사람들 연결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구로동에 한 세 군데 정도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다 같은 가격에 줬는데, 이제 사장님이, 쌀은 가격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시기마다. 그리고 매 한 파스 올 때마다 가격이 한 두세 파스마다 가격이 이제 틀려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영수증 써주시면 그 영수증 저기 맨 오른쪽에다가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다고 위쪽 방향 화살표 써주시고, 내렸으면은 내렸다고 아래쪽 방향 화살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럼 알아서 보게 이제 이해하게 그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근데 소개시켜준 집은 그 나가는 게 비슷하거나 그러면 다 똑같이 줘요. 서로들 그 가격 공유할 게 뻔하니까. 그리고 조금 못 파는 집이라도 아는 사람 소개면은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둡니다. 이게 그 사람 친분이 어느 정도 조금 두텁다 싶으면. 그런데 이제 그게 가격이 차이가 났던 거죠. 가격이 차이가 나서, 왜 그랬어? 왜 들어와서 욕먹고 그래? 뭐 얼굴을 만지고. 레니게이드 네가 처단해라. 저는 말하면서 갈 거니까 천천히 가도 상관없는데. 자, 아무튼 그게 발단이 됐어요. 근데 그게 발단이 됐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영업사원이 자기가 직접 영업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자기가 직접 그 물건 가격 결정하고 그런다고 인센티브 받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주를 그 배송 직원들한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가르쳐 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발주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무실로 전화해서 사장님한테 발주 받고 뭐 가격 추라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품목들이 안 그러나 봐요.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직접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또 발주는 사무실에 하고, 또 자기 집에 오는 사람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서 몇 시에 오나, 이제 뭐 물건 다 떨어지거나 꼭 빨리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도 하고, 이제 귀찮은 일도 되게 많이 생기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뭐 이 가격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저는 모른다. 지금 퇴근한 상태니까 내일 출근해서 사장님께 여쭤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되게 궁색한 변명으로 그 당시에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정말 어린애 같은 변명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지가 영업하고 지가 돈 차이나게 남겨 먹었으면서 이거 무슨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 소개시켜준 사장님한테 막 전화 오고 막 저한테 안 오고 사장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얘 가격이 왜 틀리냐. 얘 되게 기분 나빠한다. 못 판다고 무시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조금 더 크게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1 있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납품 갔을 때 그 사장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사장님은 못 팔아도 한 번에 많이 받아요. 자기가 한 번에 많이 받아야지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보통 가면은 20kg 쌀 기준으로만 한 100개 정도 시키는데 나머지 잡곡 같은 조그만 거 빼고 그냥 20kg 쌀 같은 걸로만 한 100포씩 시키고 그러면 이제 혼자 까대기 해야 됩니다. 시장 골목 같은 데서는 제가 일하던 데서는 구루마가 없었어요. 가게에 구루마가 없어서 그 마트에서 영업사원들 쓰라고 구루마 사놓은 거 자기네도 쓰고 그 납품하는 사람도 쓰라고 그렇게 사놓은 구루마가 없으면 까대기 해야 됩니다. 까대기 길거리에 차 대놓고 쌀을 한 20kg짜리 한 두세 포씩 내고 왕복 한 100m, 150m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돼. 특히 시장골목 같은 데서는 어차피 차 못 들어가니까. 쌀 4개 멜 수는 있는데 얹어주면은 가요. 얹어주면 80kg가 한가마죠. 그러니까 20kg 4개 한가마 맨다 그러는데 혼자서 들어매는 게 어려워요. 혼자서 들어매는 게 진짜 힘센 사람이에요. 요령 좋고 힘센 사람. 올려주면 다 갑니다. 멸치들도 다 가요. 4개 쌀 2포씩 몇 번만 매본 사람들이면 다 갑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하면 다음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매요. 한 2개 3개씩만 매고 다닙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짐 빠져서 이제 나중에 결제 받으려고 장부 드리고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은호 씨는 영업하는 법을 좀 더 많이 배우고 공부도 좀 많이 해야겠어요. 영업을 좀 더 많이 배워야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래된 일이라 30도 되기 전 일이니까. 그래서 들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니 네가 물건 납품하면서 물건 차이가 있어서 왜 이 집은 이런데 나한테는 이 가격에 줬는데 그 집에는 왜 500원인지 750원인지 더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1500원인가 아무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네가 그렇게 가격 올려서 받아 먹고 못 판다고 그래 놓고 그렇게 무슨 어린애가 저기 그 핑계 대듯이 사장 핑계로 네가 빠져나갈라 그랬냐. 그거는 영업사원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아니 못 팔면 자기가 못 파는 거 다 이해하는데 저기 뭐 이것만 가지고 오면은 뭐 기름값이라도 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렸다든지 좀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거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만회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훈계를 굉장히 길게 들었습니다. 땀도 많은데 옷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이제 감이 온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이라는 게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고 가격 얘기를 왜 자꾸 나한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물어보나 했더니 거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가 보구나.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제가 그게 얼마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얼마에 몇 프로 마진에 줘야 되고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 전에 그 사장님께서도 그러시니 사장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도 쫙 가만 들어보니까 얼마에 몇 프로 받아요 그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뭐 기본급 얼마에 매출에 몇 프로 받냐고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으면 그때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26살 때 구인 광고 보고 갔으니까 14년 전쯤 됐겠죠. 120만 원 초봉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은 우리 공익요원 선배들 같지 않게
인상이 마음에 든다면서 초봉 130만원부터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140만원 정도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 140만원 받고 사장님이 장부 써주면 그거 실어서 배달하고 그러는 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때는 그 인센티브의 개념을 몰랐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냥 월급쟁이 직원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설명도 조금 해주셨어요. 보통 영업사원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가 마진도 더 붙이고 깎아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다가 좀 눈탱이 쳐놓고서는 네가 거짓말 하는 걸로만 봤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기본급 얼마에 뭐 플러스 알파 그렇게 적혀 있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자기가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그 남는 금액 있죠. 매출액의 몇 프로 뭐 그런 게 있나 보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영업사원이란 거.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거 하면서 그래서 수건 같은 것도 잘 밟고 막 그래야 되는구나. 자기가 떠안는 게 있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뭐가 포함되는 게 있나 보구나. 이제 그래서 그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관뒀어요. 얼마 안 돼서 마음속에 과도기가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런 수금이라든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 뭐 마음 맞고 안 맞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혼자서 이런저런 거 쌓여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사장님한테 다시 두 발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관뒀어요. 근데 그때 그냥 가끔 웃으면서 친구들이 네 인생에 제일 아까운 시간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그 5년이 제일 아깝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또 그 5년 동안에 정말 이것저것 많이 알았다고 그 얘기도 같이 합니다. 솔직히 아까운 시간이었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뭐 다 배우려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었겠죠. 뭐 아주 원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오토바이를 탔으면 어땠을까, 그런 혼자서 지나고 나서 아쉬운 그런 생각이 좀 날 뿐이죠. 아무튼 긴 얘기의 마무리는 이거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수금의 압박 같은 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유난스럽게 예민하거나 그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내가 받을 돈 내가 받는데 멍청하게 줄 때까지. 여보세요? 자, 말하다가 전화하다가 시흥시 들어왔습니다. 시흥시는 아까 들어왔고 얘기가 끊겼네요.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돈 받아야 되고 그러는 압박감, 그런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예민하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끝입니다. 끝! 자, 도착지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긴가 보네. 여기가 무슨 동이라 그랬죠? 시흥시 장현동이라 그랬나? 어우, 땡비야. 타워 빌딩, 그래, 여기야. 좋아. 도착 12시 12분입니다. 12시 12분. 아까 30분쯤 출발한 것 같은데 27분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금방 왔네요. 완료. 선부동으로. 야, 진짜 무슨 말이라도 말하다 보면은 코스가 순삭되네요. 순삭. 그런데 오늘의 할 말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산까지. 날씨 좋네요. 이제 장마는 진짜 끝난 것 같네. 이제 장마는. 자, 7.5km 7.5km밖에 안 나오네요. 12시 반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15분. 지금 14분이니까 12시 14분이니까 15분이네요. 15분.
운이 좋게 코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도착. LG 플러스. LG에 불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날 더워서 정신 나갔어요. 어우, 시원한 게 불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몸에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자, 이제 그늘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늘. 근데 지금 말 그대로 해가 중천에 떠 있어가지고 어디 그늘이 있을라나 몰라. 운전 쩐다. 운전 쩔어. 자, 안산 선부동 끝내고 그늘 찾아왔습니다. 그늘 찾아왔는데 이제 막 헬멧 벗었는데 오다 들어와서 찍었어요. 날도 덥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가격이건 도착지건 가리고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찍었습니다. 안산 원시동에서 인천 송도로 가겠습니다. 안산 원시동에서 인천 송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조금. 빨간색 우님. 자, 송도 픽업. 12시 50분입니다. 12시 50분. 자, 지체 없이 출발. 28km. 1시 34분. 그러면 45분. 28km에 45분 걸린다고 그러시네요. 내비가. 자, 인천 송도 끝냈습니다. 인천 송도 끝내고 너무 그늘이 없어서 그늘 찾아서 헬멧 벗었습니다. 지금 1시 반이에요. 1시 반. 조용합니다. 자, 오다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시간도 많고 차도 없네요. 오늘 이제 완전히 휴가철이라 8월 초입니다. 8월 초, 8월 둘째 날이에요. 완전히 휴가 피크라 그런지 조용합니다. 길에 차도 없고 모든 게 여유로운 시간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댓글. 자, 이번에는 절 걱정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고 그냥 간단히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물 마시는 거 휘발유 색깔에서 콜라 색깔로 바뀌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도 걱정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더워서 또 이렇게 물 얼리고 그러면 귀찮아 가지고 어차피 요즘에는 아직 1.8리터 콜라 다 마시고 이제 거기다가 병 쓰면서 이제 조금 지저분해졌다 그럼 그때 버리는 시기에 이제 또 다 먹어가는 콜라 있으면 버리고 또 새로 쓰고 깨끗하게 쓰고 그러는데 요즘은 오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11시 12시에 나온다고 해도 그냥 1.8리터 짜리 하나만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더위를 많이 타서 저기 몸에 지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얼리는 것도 귀찮을 뿐더러 얼어 있는데 한 번에 버벅버벅 좀 많이씩 마셔야 되는데 또 혹시라도 바로바로 안 녹아서 얼음만 남아 있으면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오토바이 여름에 밖에 나오면 펄펄 끓는 거 그냥 먹습니다. 그냥. 근데 아이고, 오다가 들어와 버렸네요. 오다. 자, 아무튼 그래도 요것만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님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여름철에는 그 조지루시 보호병 큰 거 하나 사서 얼음하고 물 넣어놓으면 저녁 때까지 얼음이 안 녹더라고요. 시원하게 얼음물 먹으면서 일하면 몸이 덜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보온병까지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얼음 녹는 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은 이제 좀 가격이 있으니까 뭐 2만원, 3만원
저는 그래서 그게 2리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리터면 나한테 맞겠다 그랬더니 한 4만 얼마 5만 얼마 정도 돼서 일단은 그냥 뜨거운 아메리카노로 일단은 버텨보겠습니다. 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콜라 아닙니다. 콜라 벌컥벌컥 마셔서 그 당뇨 조심하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분 지금 아이디가 안 보이네요. 아무튼 당뇨 조심하라고 걱정해 주신 분들, 그분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디가 안 보여가지고 아이디가 바로 보이면 제가 인사를 드릴 텐데, 아무튼 오토바이는 탄산 같은 거 넣고 다니면 열면 바로바로 폭발하더라고요. 달리는 중에 계속 흔들어져서. 제가 그래서 작년 여름에 그냥 탄산수 요만한 거 있죠. 600ml 짜리인가요? 500ml인가? 하여튼 그 요만한 거 그걸 갖고 다녔는데, 그걸 한 집에다 사놓고 이제 콜라 잘 안 먹고 그 탄산수 먹으면서 콜라를 조금 참으려고 그래서 많이 사놓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2개를 갖고 왔다가 그 일산에 고양우체국인가요? 일산우체국인가요? 하여튼 고양우체국, 장항동에 있는 거, 거기에 픽업 갔다 와서 싣고 탁 했는데 그냥 분수 맞았습니다. 분수. 그래서 탄산은 안 되는구나 해서 알았고, 매번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가리시니아 섞인 거 있죠. 뭐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적힌 가루. 뭐 아주 가늘은 끈아풀이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런 거 타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휘발유 색깔은 말씀드렸듯이 뭐 레몬 맛이라든지 깔라만시 맛이라든지 그런 거고, 지금 커피 맛입니다. 커피 맛. 아무튼 물입니다. 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천 송도에서 부천 중동 가는 거 찍었습니다. 고 픽업하러 갈게요. 인천 송도에서 부천 중동. 휴가철에는 이게 또 휴가철 지나고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긴 하겠지만 항상 시기가 뒤쳐져서 올라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 휴가철에 일이 많이 없으니까 특히 피크 8월 한 둘째 주까지는 완전히 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휴가철에는 한번 나왔다가 없다 싶으면은 한번 나갔다가 집방향 쪽으로 흘러서 집방향 쪽으로 갔다 그냥 들어가셔서 휴가철에 남들 쉴 때 같이 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충전하시기에 좋을 겁니다. 휴가철에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그러고서는 휴가 끝나고 뭐 휴가 가시는 분들은 적으시겠지만, 그래서 휴가 가시고 그러시면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다 쉬고 와서 일할 때 또 일 있으니까 또 쉬지도 못하고 그러시니까 우리들도 쉴 수 있을 때, 일 없을 때, 우리는 일 없을 때 쉴 수 있는 날이니까 일 없을 때 그냥 마음을 좀 놓으시고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아니 지금 호텔에 찍었는데 내비가 뭐 이렇게 저기서 유턴을 하라고 하는데 도착지는 건너편에 있어서 보니까 운이 좋습니다. 픽업지가 저기네요. 저기 여기 보이실라나요? 저기 이 앞에 지금 하얀 차 지나가는데 파란 창문 있는데 저기네요. 운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보내실 거 맞으시죠? 예. 선생님 저기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하나만 저기 네. 지금 바로 입금해 주세요. 예. 지금 바로 입금. 예, 감사합니다. 가세요. 오랜만에 집회 냄새 좀 맡아보나 했더니 보내주신답니다. 사실 뭐 현금 갖고 있어봤자 뭐 특별히 쓸 일은 없는데, 너무 이렇게 신용만 하면 그냥 허전하니까 이게 웬일로 현금이 나왔지 그랬는데, 사실 통장에 바로 넣어야지 편하죠. 현금만 많이 가지고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깔끔 성공 끝났고, 이게 사실 또 투덜이 모드긴 한데 이렇게 바로 보내줘야지 당연한 거고 예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상황에 따라서
하던 일을 꼭 바로 먼저 끝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있겠죠. 물론 저는 그 입장이 안 돼봐서, 저는 내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만 돼봐서 모르겠는데 가지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냥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미안하다는 듯이 달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나 하면, 싸가지없게 말은 못해도 할 말은 그냥 끝끝내 해가지고서는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받았으면 됐습니다. 자, 부천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미지근합니다. 날은 더운데 집에서 나온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아직 미지근합니다. 근데 이게 커피 맛 가루라서 그 커피 같은 게 조금 같이 진짜 커피 같은 게 섞여 있는지, 커피 카페인 들어있어가지고 이뇨작용이 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혀가 조금씩 마릅니다. 너무 더울 때 이렇게 먹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 완전히 갈증이 딱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똑같이 물 한두 모금 마셨을 때랑 이거 한두 모금 마셨을 때랑, 그래도 그 느낌이 꼭 저희 체지방을 뺏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버티고 있습니다. 부천 중동까지는 22km, 2시 41분, 현재 시간 1시 52분. 그러면 50분 걸리는 건가요? 가겠습니다. 출동. 그래도 여기는 송도는 바닷가 앞이라 바람은 좀 부네요. 그래도 바람은 솔솔. 자, 운이 좋습니다. 퇴근빵 나왔습니다. 퇴근빵. 현재 시간 1시 54분. 퇴근빵.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인천 송도에서 고양시 대화동 나왔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고양시 대화동. 안 그래도 8월달 돼서 출석 체크도 하러 가야 됐는데 운이 좋습니다. 자, 픽업. 오티스 지사로 가는 건가 봐요. 긴급 퀵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부천 중동으로. 신중동역 옆이네요. 부천은 신중동역. 자, 부천 중동 끝냈습니다. 2시 54분. 내비가 29km 나온대요. 29km 3시 39분. 그러면 한 30분? 35분 얘기하네요. 40분? 45분. 죄송합니다. 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킥서비스입니다. 저기 은평구 보내실 거 있으시죠? 예, 제가 한 15분 정도 들어가거든요. 금방 가겠습니다. 예. 자, 일산 대화동 마쳤습니다. 대화동 마치고 일산대교 건너서 킨텍스 앞에 지나갈 때 오다가 하나 나와서 찍어놨었어요. 일산 장항동에서 음주물 칭산동 가는 거. 감사하게도 조금 더 가까운 퇴근빵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장항동인데 제가 계속 움직이면서 찍고 내용만 보고서 대화역 사거리 거의 다 갔었어요. 그래서 대화동 한 3km 정도 남아서 이거 빨리 주고 가야지. 그래서 얼른 왔는데, 오면서 잠깐 신호 걸리고 그럴 때 보니까 장항동인데 주소만 있고 뭐 건물 이름 층수 같은 게 없어서 대충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 장항동이 아니라 공장지대 장항동, 저 자유로 옆에 저 구석쟁이에. 주소 찍어보니까 거기 맞네요. 그래서 찍은 지 지금 한 15분 정도 됐는데, 지금 전화했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한 15분 걸린다고 살짝 양념 좀 쳐놨습니다. 그거 픽업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사실 거기서 꺾어서 픽업을 먼저 할까 그랬는데,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게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그래서 거기서 장항동에서 이제 바로 저 원당 쪽으로 넘어가려고, 여기 대화에서 넘어가도 뭐 크게 도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잔깨 부리느라고 제가 좀 착지에 먼저 왔습니다. 자, 장항동 픽업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시동이 잘 안 걸리네. 얘가 불안하게. 이제
16,000km인데. 자, 추석 체크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진관동으로 가겠습니다. 진관동 착지는 구파발역 앞에 있는 구파발 성당이래요. 구파발 성당. 가톨릭 신문사에서 어린이들 주일학교 주보 가나봐요. 주일학교 주보. 그냥 성당에 갖다 놓으면 된답니다. 아, 그런데 오토바이가 시동이 자꾸 안 걸려서 기분이 삐리리 하네요. 날도 더운데. 얘는 왜 이러는지, 더위를 먹었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자, 구파발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4시 31분. 오늘은 여기서 구파발 성당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업무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부실해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요. 왜 벌써부터 시동이 안 걸리는지. 지금 4시 40분이네요. 4시 40분. 오늘은 오토바이 상태도 멜렁이고 볕도 너무 따끈따끈해서 그리고 또 집 근처에서 끝나서 오늘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더운데 물 자주 드시고요. 이제 제대로 뜨끈뜨끈하네요. 물 제대로 드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휴가철에 일 없어도 힘내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입도 더위 먹어가나 보네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